네, 이번엔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한중일 정상 상황 또 내일 삼국 정상회담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강연섭 기자, 지금은 정상회담이 끝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3시부터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이 차례로 열렸고 오후 5시 반쯤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현재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공식 환영 만찬이 열리고 있습니다. 삼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80명이 참석해 공통 관심사인 공급망 위기 극복 등 경제 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식 환영 만찬에 김건희 여사도 참석을 했나요? 네, 김건희 여사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6일이죠. 캄보디아 총리 부부와 공식 오찬에 참석해 5개월 만에 공개 행보를 재개했지만 오늘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중일 삼국 정상 모두 배우자를 동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한일 한중 양자회담에서 여러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합의와 성과를 이룬 것 같은데요. 특히 한일 정상이 라인 사태에 대해 언급한 게 가장 눈에 띕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입니다. 한일 정상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의견을 모은 만큼 국민적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라인 사태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정상들이 직접 나서 진화를 한 모양새입니다. 한중회담에서도 경제 논의가 활발했던 게 눈에 띕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리창 총리도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와 지원 의지를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다소 소원했던 한중 관계가 회복돼 경제 협력이 활발해질지 주목됩니다. 네, 내일은 한중일 3국이 다시 만나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는 일정이 있는데요. 한중일 3국 회담 어떤 성과가 나올까요? 네, 공동선언문에는 주로 경제협력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선 중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변수인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윤 대통령이 중국 리창 총리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핵 문제에 있어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당부했다고 전했는데요. 리창 총리 답변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에 대해선 내일 삼국 정상회담 때까지 협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중국 측 입장에 따라 원론적 선언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MBC 뉴스 강현솔입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이면 22대 새 국회가 시작됩니다. 21대 국회 월화수 딱 사흘만 남은 건데요. 여전히 여야 충돌과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바로 최상병 특검법 제표 결과 국민연금 개혁 논의 때문인데요. 이번 주 국회 상황과 쟁점들 짚어보죠. 정치팀의 신재웅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신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지금 최상병 특검법의 제표결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주말에도 야권은 대규모 집회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여론전을 이어갔는데요. 관심사는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몇 표냐일 텐데 기자간담회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만난 분들은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신 분이 아닙니다. 6분 중에 절반 정도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다. 김웅, 안철수, 유이동, 최재형 4명 말고도 이탈표가 더 있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데 국민의힘은 예상 범위 안에 있다. 무더기 이탈은 없다면서 진화했습니다. 이탈 동료와 내부 단속 국면이 본회의 직전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제표결은 화요일에 이제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저 21대 국회 막판에 또 다른 쟁점이 연금 개혁 문제가 부상을 했습니다. 예. 일단 마무리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일단 21대 마지막 휴일인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기자간담회를 자처했는데요. 차례로 한번 들어보시죠. 구분 능선을 넘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다. 죄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에 쫓겨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 민주당의 연금 쇼에 휩쓸려 처리할 법안도 아닙니다. 네, 국회의장이 추가로 본회의까지 열 수 있다. 여야가 합의해달라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소득 대체율 44%, 숫자 하나 합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더 복잡한 구조 개혁의 문제도 함께 해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까지 합세해서 민주당이 진심이라면 22대 국회 첫 정기 국회부터 같이 논의하자면서 공을 다시 민주당에게 넘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과 국민연금 개혁 모두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네요. 네, 최상병 특검법이 재석 3분의 2를 못 넘겨서 폐기된다면 야권은 22대 국회로 넘겨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여소야대 지형이 더 강화가 되는데 모레 이탈표 규모를 보면 재추진할 때 동력을 일단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 개혁은 국민의힘 입장이 워낙 완강해서 3일 안에 결론을 낼 가능성은 극히 낮은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걸 알면서도 이 이슈를 들고 나와서 공세를 폈고요. 정부 여당은 답을 내놓으면서 끌려갔습니다. 윤석열 정부 개혁 과제라더니 야당이 주도하는 모양새가 연출된 만큼 득실을 따지면 민주당이 얻은 게 많아 보이고요. 또 22대 전국 주도권을 줄 거란 의지도 분명히 한 셈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음 주 21대 국회 마지막 주를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의 신재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발표됩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주요 사건을 다루는 수사부서의 지휘 라인을 누가 맡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이번 주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합니다.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위해 승진 인사폭은 가급적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교체 여부입니다. 형사 1부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반부패 수사 2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이들마저 바뀌면 논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앞선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장은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총장의 입으로 불리는 대검 대변인 출신 이창수 지검장으로 교체됐습니다. 여기에다 수사를 총괄하는 1, 2, 3, 4차장 검사가 이례적으로 한꺼번에 공석이 되면서 수사 차질 우려도 커졌습니다. 비어있는 차장 검사 4자리에 친윤석열계 검사가 배치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검사장 승진이 예약돼 있다고 할 정도로 검찰 내 요직입니다. 이들 차기 지휘 라인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와 조사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새 충청과 남부지방에 천둥, 번개와 함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가은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강한 비구름은 늦은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성질의 공기가 만나는 경계를 따라서 이처럼 동서로 긴 형태의 호우구름이 만들어진 건데요. 한때 홍성 죽도 섬 지역의 시간 강우량이 50mm를 넘기기도 했고요. 지금도 레이더에서 붉게 보이는 영주 등 경북 북부 지역에 다소 굵은 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 비구름대가 느린 속도로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내일 새벽까지 곳곳에 추가적으로 비를 덮으리겠습니다. 그 사이 충청과 전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에 시간당 20에서 30mm씩 매우 세차게 쏟아져 최대 60mm가량의 추가 강우량이 더 예상되고 있고요. 그 밖에 남부 지역도 10에서 40mm,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5에서 20mm 남짓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곳에 따라 벼락이 치고 돌풍이 이어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밤 사이에도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 출근길에는 하늘이 차츰 개겠지만 날은 부쩍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의 한 마트에서 계산하던 여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에서는 역주행한 SUV 차량이 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뒷자리 승객이 숨지고 운전자들은 크게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변윤재 기자입니다. 경찰관 2명이 바닥에 주저앉은 남성 옆에 서 있습니다. 테이저건을 손에 든 경찰관이 현장 주변을 살피며 바쁘게 오갑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강원도 횡성군의 마트에서 한 남성이 계산대에 있던 여성 점원의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제가 문을 이제 막고 있었거든요. 직원하고 못 나가게 경찰이.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문을 열어주고 경찰이 들어가서 수갑을 채워. 남성은 점원이 바코드를 찍는 도중에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파편이 어지럽게 남아 있습니다. 인도 주변에는 사고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가 마주오던 SUV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SUV 운전자인 50대 남성도 다리 등에 큰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제모용 왁스 용품처럼 보이지만 검찰 압수 결과 마약이었습니다. 인천지검은 지난 6일 브라질에서 코카인 5천여 그램을 밀수하려던 한국 국적의 50대 여성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측은 미국 마약 단속국에 첩보를 전달받아 세관 당국과 협조해 이 여성을 검거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여행 가방에 코카인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다가 사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요새 시장에 가시면 금사과, 금배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실제 작년 이맘때 서울 가락 도매시장에서 팔리던 배 가격이 4만 5천 원대였는데 지금은 3배 가까이 뛴 12만 5천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봄철 냉해, 여름 집중호우로 이어지는 이상기후 때문에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와중에 과수 화상병이 전국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약도 없고 몇 그루만 감염돼도 자칫 전체 과수원을 갈아엎어야 하기 때문에 또 과일가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한 배 재배 농가에 출입을 막는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최근 이 농장에서 나뭇잎이 검게 말라 죽은 배나무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 배나무 200그루 가운데 12그루가 세균에 감염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과일나무의 잎과 꽃, 과일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변하는 과수화상병에 걸린 겁니다.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인근 과수원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해 면적이 5,000제곱미터에 달하는데 모두 매몰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 다 섞어가지고 지금 봉지만 이제 시작하면 되는데 지금 피곤해서 그냥 내벽에 생긴 상황인데. 이달 중순 충주시에서 올해 첫 발병이 보고된 데 이어 충남 천안시에 이제 강원도까지 빠르게 번진 겁니다. 특히 올해 기후가 병원균이 확산되기 좋은 환경이어서 우려가 큽니다. 올해는 1월에서 4월까지 기상을 분석한 결과 평년보다 기온은 2도씩 높고 강수량은 91.5mm가 많아 정부 당국은 피해가 발생하면 주변 2km 모든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예방 관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기자재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겠고요. 이상 증상이 보이면 즉시 농업기술센터나 또는 병해충 신고 대표 전화로 연락을 해서. 과수화상병 피해가 역대 가장 컸던 지난 2020년에는 전국 744개 농가에서 발생해 손실 보상금만 728억 원에 달했고 이후 사과 출하량이 줄면서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사과, 배 모두 평년 수준의 생산이 가능할 거라고 예측했지만 과수화상병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과일가 폭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면서 오물을 살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또 한국군과 경찰이 북한의 해상 국경을 침범하고 있다며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맞대응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의 담화를 공개하고 국경 지역에서의 빈번한 삐라와 오물 살포 행위에도 역시 맞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중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며 이를 수거하는데 어떤 공력이 드는가는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같은 반응은 지난 10일 한 보수단체가 대북전단 30만 장을 살포한 지 2주가 지나서 나온 겁니다.
그간 대북전담 심리전에 예민하게 반응해온 북한이지만 휴지와 오물을 뿌리겠다며 맞대응을 선언한 이번 담화를 두고 추후 북한의 반응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김 부상은 또 한국 해군과 해양경찰이 여러 구실로 해상 국경선을 침범하고 있다며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해상 주권이 계속 침해당하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 없으며 어느 순간에 수상에서든 수중에서든 자위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정식 경고한다고 밝혀 군사도발을 단행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번 담화는 이틀 전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이뤄진 총참모부 보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정치국 회의에서는 공화국 무력의 당면한 군사활동 과업이 제시되고 그를 책임적으로 수행할 때 대한 또 북한의 이 같은 반응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담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이 제 뒤로 보이는 배는 7,500톤급 세빅연구선 아라우노입니다. 막 남극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라우노에는 지금 남극에서 한국 연구진이 확보한 아주 중요한 빙하 조각들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이 남극에서 온 특별한 택배가 무엇이고 또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라우노의 복잡한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자 깊숙한 곳에 냉동 창고가 나옵니다. 검정색 보냉 상자가 수십 개 쌓여 있습니다. 상자 하나의 무게는 20에서 30kg. 전체가 한 120개 정도 되고요. 지금 한 반 정도 나왔습니다. 부두에 내려진 상자는 다시 냉동 트럭에 실려 떠납니다. 목적지는 인천 송도의 극지연구소. 상자들이 다시 냉동 창고 안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도대체 안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저온 실험실에서 상자를 하나 열었습니다. 직경 10cm, 길이 50cm의 얼음 조각들이 나옵니다. 극지연구소 연구원들이 남극에서 직접 시추해 캐낸 빙하입니다. 123번째 시추했을 때 나온 빙하의 이름은 스웨이치 빙하. 남극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녹고 있는 빙하로 다 녹으면 서남극 일대 연쇄적인 빙하 붕괴가 예상돼 운명의 날 빙하라고도 불립니다. 조사가 시급하지만 현장 연구는 부족합니다. 근처에 기지도 없고 어떠한 지원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는 남극에서도 굉장히 좀 오지 지역이거든요. 지난 1월 극지연구소는 미국, 인도와 공동연구팀을 꾸려 아라운호를 타고 스웨이치 빙하에 접근했습니다. 시추 작업을 벌여 150m 길이의 빙하 기둥을 캐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명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도 크게 소개됐습니다. 시추하는 그 대륙 앞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헬기를 타고 이동을 해가지고 캠프를 구축을 해가지고 눈이 쌓여 압축돼 만들어지는 빙하는 매년 기후 특성에 따라 층마다 색상과 두께가 다릅니다. 이번 빙하 조각에도 200년간의 남극 대기 기록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기후변화 양상을 연구하는 데 소중한 자료입니다. 좀 장기간에 걸쳐서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이런 정보를 좀 아는 게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걸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데 운명의 날을 막기 위해서도 중요한 이 스웨이치 빙하 정밀 분석은 조만간 국제 공동 연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AI 기술만으로 제작한 한국 영화 원몰 펌킨이 지난해 3월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는데요. 놀라운 점은 출연 배우도 실사 촬영도 전혀 없이 단 5일 만에 완성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과 영화의 만남은 영화 산업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준석 기자가 전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의 호박 농장. 무병장수를 꿈꾸던 농장주 노부부를 저승사자가 찾았습니다. 이제 너희는 저승으로 갈 때가 되었다. 갈 때 가더라도 식사는 잡수고 가. 호박죽 유혹에 넘어간 사자의 죽음. 그러나 승리를 만끽하던 농가는 이내 저주 내린 지옥으로 변하고 맙니다. 두바이 AI 영화제에서 대상을 탄 작품인데 제작 기간은 단 5일. 모든 장면과 음성이 순수 생성형 AI로만 만들어졌습니다. 예술은 애초에 탄생이 기술과 산업성과 함께 탄생한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AI 기술이 접목될 수밖에 없는.
이제 인공지능은 단어 몇 개만 입력하면 실제보다 더 매력적인 영상을 뽑아냅니다. 카메라도 조명도 스텝도 필요 없는 시대. 어느 순간 갑자기 점핑해서 상상하지 못하는 퀄리티로 갑자기 만들어지거든요. 무서운 기술 발전 속도는 영화 시장의 혁명적 변화를 예고합니다. 부산은 AI를 통한 오리지널 IP 확보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즉 로케이션 중심 시티에서 AI 영화 창작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큰 계기를 맞았다. 영화의 전당은 오는 11월 부산국제 AI 영화제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화인들의 AI 담론 속엔 변화에 대한 적지 않은 우려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이 영화 산업 도약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거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준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의대 증원을 반영한 내년도 대입 전형을 준비하는데 각 대학과 적극 협력해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성태훈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교육부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에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제기할지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을 관계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방한한 기시다 일본 총리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사죄와 법정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규탄 집회에 참석해 일본이 성노예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즉각 이행하고 사죄와 배상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집회를 연 시민단체들은 우리 정부가 내놨던 강제동원 해법과 일본의 오염수 방류 용인을 굴욕 외구의 사례로 꼽으면서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임금 체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2년을 집중 분석합니다. 또 이른바 건풍몰이 이후 건설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책은 오히려 왜 비판을 받고 있는지 현장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축구 수원이 K리그2에서 충격적인 5연패에 빠졌습니다. K리그1 복귀를 선언했던 염기훈 감독은 경기 직후 팬들 앞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벌어진 이랜드와의 홈 경기. 수원은 전반 41분 뮬리치의 선제골로 출발했지만 추가골 기회가 연이어 골대에 막히면서 애를 태웠습니다. 결국 후반 40분 이랜드 이동률의 빗맞은 슛이 동점골로 연결돼 분위기가 묘해지더니 후반 추가 시간에 2골을 더 내주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충격의 5연패로 7위까지 추락한 상황. 팬들이 선수단의 퇴근길을 가로막고 나섰는데 염기훈 감독이 직접 팬들 앞에 나서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도 경기 끝나고 단장님한테 바로 제가 찾아가서 제가 떠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해 감독 대행으로 수원의 강등을 경험한 뒤 올해 정식 감독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팀의 추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또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큰데 저도 이 수원에 있으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프로야구에서는 선두 기아가 이틀 연속 2위 두산에 승리했습니다. 경기 초반 터진 홈런 3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전훈칠 기자입니다. 팔꿈치 부상으로 한 달여 만에 복귀한 두산 선발 알칸타라는 기대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1회 시작부터 나성범과 최영우에게 연속 타자 홈런을 맞고 흔들렸습니다. 기아는 2회 박찬호까지 올 시즌 첫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박찬호는 무관심 세리머니 속에 홀로 덕아웃을 질주하더니
중계진과 세리머니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초반 득점 지원 속에 기아 선발 네일은 6이닝 1실점으로 평균 자책점 1위를 지키며 시즌 6승을 따냈습니다. 롯데 선발 반즈가 2회 도중 부상으로 이탈합니다. 하지만 긴급 투입된 최희준이 위기를 막아 한숨을 돌렸습니다. 롯데는 3대1로 앞선 6회 이학주가 3루타를 때린 뒤 삼성 중견수 김지찬이 공을 더듬는 사이 홈까지 밟는 등 대량 득점에 성공해 승부를 갈랐습니다. LG는 5회 박희민이 싹쓸이 3타점 3루타로 승부를 뒤집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MBC 뉴스 전은칠입니다. 미국 프로축구 미네소타의 정상빈이 특유의 스피드로 멀티골을 몰아쳤습니다. 톱플레이에서 확인하시죠. 미국에서도 스피드로 정평이 난 정상빈. 오늘 질주 본능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뒷공간을 파고든 뒤 침착하게 오른발로 마무리. 패스부터 침투에 마무리까지 완벽한 선제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33분 또 한 번 엄청난 속도를 뽐내며 추가골을 터뜨립니다. 리그 3호 골이자 미국 진출 이후 첫 멀티골. 아쉽게 해트트릭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경기 MVP로 뽑히면서 확실한 인상을 남겼네요. 51경기 무패 신기록을 세웠던 레버쿠젠은 컵대회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자카가 시원한 왼발 중거리포로 원더골을 터뜨렸는데요. 리그에 이어 또 한 번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2관왕으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지금도 서울 하늘에는 약한 비만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반면 레이더에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에는 다소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느리게 빠져나가면서 내일 새벽까지 곳곳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그 사이 충청과 전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에 시간당 20에서 30mm씩 매우 세차게 쏟아져 최대 60mm가량의 강우량이 더해지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도 10에서 40mm,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5에서 20mm 남짓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곳에 따라 벼락이 치고 돌풍이 이어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밤 사이에도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하늘이 차츰 개겠지만 바람이 불면서 날은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의 기온이 23도, 광주 24도, 대전은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 영서 지역에만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등으로 평년보다 낮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의 기온도 서울 23도, 대구 26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씩 낮아지겠습니다. 화요일인 모레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도 25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주 후반 제주와 강원 지역에는 또다시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밤사이 비가 오고 내일 아침 기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옷차림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